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핵심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서 또다시 발목을 잡는 듯했던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강영도 기자입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넘긴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된 지 7달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연금액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겁니다. 연금액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되고 연금 지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집니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는 6월 임시국회 때까지 2단계로 나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공적 연금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토록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때 발목을 잡았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문구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57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돼 향후 전국에 숨통을 트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 협상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변화무쌍했습니다. 네, 어렵게 만든 협상안이 또다시 무산되나 싶었는데 자정을 넘겨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충돌하며 합의 문턱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같은 수순을 밟는 듯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협상이 1시간 만에 결렬됐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오늘 못 해준다고 아예 공표를 하고 오늘 본회의 없다 이렇게 아주 폭탄선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시니까 저희들도 좀 망연자실하고. 원내대표의 의기투합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도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그것 때문에 좀 야당하고 아직 조정이 안 끝나서 좀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3주 전처럼 당 내부의 반발과 청와대의 우려가 겹치며 또다시 무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개혁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 속에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고 자정을 넘겨 여야는 전격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답을 듣고 원한 대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꺼질 뻔한 불씨를 가까스로 살려가며 롤러코스터 협상을 이어온 여야.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 개 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의심 환자가 광둥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홍콩을 통해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도착했을 때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어제 오전 2시쯤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 환자에게 발열 이외에 다른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44살 K씨로 한국에서 발생한 세 번째 메르스 환자 76살 C씨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 D씨의 동생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민간업자를 통해 오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실험용 표본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 측은 비활성화된 훈련용 표본을 그간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주한미군에 반입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 측이 그제 외교부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우리 정부에 피해 현황과 관련 조치 사항,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알려왔다며 사고 원인 등 관련 조사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직원 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처분한 근거 법률인데 해직 교사는 교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확인한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법률은 교원노조법 2조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헌재는 8달의 숙고 끝에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대1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노조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적합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이어 헌재는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희수 재판관은 직종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교원 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원 노조법 위헌 논란이 해소되면서 이제 정교조의 합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근거인 시행령 9조 2항을 각하한 것은 다행이라며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헌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고 다음 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